5학년 1학기 1-3단원 우리 국토의 인문 환경.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70쪽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주요 공업 지역이 나타나 있는 지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범례를 보시면요, 파란색은 공업 중심지고요, 갈색은 공업 지역이고요, 동그라미는 주요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날 공업지역의 분포와 주요 도시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있는 수도권 공업지역이 있고요. 다음 대전, 청주지역, 아산 이렇게 있는 충청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 익산, 전주를 중심으로 하고 광주와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호남 공업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도 지역에는요, 단양, 영월, 태백, 동해 삼척을 중심으로 하는 태백산 공업지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다음 영남 내륙 지역에는요, 구미와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 내륙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 진주, 창원, 양산, 부산, 울산, 포항, 바로 이 남쪽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남동 임해공업지역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주요 공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역들을 보면 어떤 공통점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태백산 공업지역, 남동 임해공업지역, 호남 공업지역, 충청 공업지역 다 보면요, 다 해안과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안가의 공업이 많이 발달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수도권 공업지역도 마찬가지로 해안가에도 위치하고 있지만 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공통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업이 발달한 지역들 대부분 여러분들 익숙한 지역 이름일 거예요. 바로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국내 공업지는 주로 수도권과 그 다음에 남동 쪽 해안가에 공업이 많이 발달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원료 산지에서 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내 수공업이 주로 발달한 공업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에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배로 수입하거나 완성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해안가 지역의 공업지역들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수출입이 편리한 남동 해안가, 바로 남동 임해공업지역이죠. 이 지역이 새로운 중화공업단지가 형성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 종류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자, 공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경공업, 그 다음에 중화공업, 반도체 공업 등 다양한 공업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 중화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네, 교과서 71쪽을 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날 주요 공업지역의 입지적 특징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71쪽의 자료는요, 각 지역별로 발달한 산업의 종류를 나타낸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동해안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해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해에서는요, 시멘트와 석탄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동해 지역에는요, 시멘트 산업에 필요한 원료인 석회석이 풍부하기 때문에 바로 이 동해 지역에 그 석탄과 시멘트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대전에서 발달한 산업은 무엇이죠? 네, 대전에서 발달한 산업은 바로 첨단 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대전에서 첨단 산업이 발달한 까닭은 바로 이 연구소와 대학교가 대전에 많이 있고 이 연구소와 대학교가 협력하기 때문에 첨단 산업이 많이 성장해 있어요. 다음 부산 주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남동 임해공업지역이죠. 자, 이 부산 주변에는 주로 바로 바다가 있습니다. 자, 이 부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구인, 수출입 항구인 부산항이 있어요. 바로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이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를 수입하고
제품을 수출하기에 좋은 해안가에 위치한 물류 산업이 바로 이 부산의 발달한 산업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 남동 임해 지역의 중화학공업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주도는 어떤 산업이 발달했나요? 네, 바로 관광 산업입니다. 노래도 있죠.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바로 제주도입니다. 바로 관광 산업이 발달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관광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 지역은요, 수도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도시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리한 교통, 넓은 소비 시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발달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산업들이 바로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 이렇게 산업이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발달한 까닭은, 바로 지역별로 각기 다른 발달한 까닭은 지역마다 가진 자연 환경이 다 달라요. 자연 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이 다 다르고, 또 지역별로 교통이나 도시의 분포와 같은 인문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양한 산업이 각기 다르게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네, 교과서 72쪽 이제 과거와 오늘날의 인천과 포항 지역의 변화된 모습을, 이 산업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과 포항의 옛날 모습을 보면요, 인천은 과거에 염전이 많았어요. 인천은 과거에 염전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 염전 지역이 인천 남동 국가산업단지로 바뀌었습니다. 또 포항은요, 과거에는 굉장히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제철, 바로 철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자, 산업의 변화로 이렇게 국토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자연에서 얻는 산업이 발달했던 게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공장에서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만들거나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산업들이 이제는 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지역에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그 지역의 인구가 늘고 도시가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과거와 오늘날의 산업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자연에서 얻는 산업이 발달했지만 오늘날에는 지역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산업이 지역별로 발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산업의 발달로 우리 국토가 과거에는 자연물을 주로 얻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산업의 발달로 공장이나 건물 등의 여러 시설이 늘어났고, 이렇게 공장과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하며 도시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의 모습 공부해 보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